남녀 둘이 좋아 만났대. 숙소를 갔죠. 3번을 했대.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좋았고 세 번째는 싫어서 고소를 했대. 진짜? 진짜로. 별. 그런데 잡혀갔대. 이거는 오늘 내내 생각하셔야 돼요. 헷갈린다고 썸이야? 나를 좋아하나? 당신을 위해 입은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해 입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뭐 등도 이렇게 팔고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이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입은 옷이란 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색다른 모습으로 또 여러분 앞에 서봤는데, 누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뭘 할까 생각 좀 해보다가 네, 혼자 할 수 있는 거 난 많지. 집에 반려가 좀 많아요. 아, 예. 네. 우리에게는 랭킹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랭킹쇼를 약간 시사 프로그램처럼 스포츠 중계 네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네. 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건데. 네. 최장수 맞나? 최고 노인? 아니 노령? 최고령. 최고령. 네, 최고령 캐스터겠어요. 아유 몸매는 뭐. 아니 20대시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네, 그 첫 번째 주제 설명해 주시고 쭉 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남자들이 오해하는 여자들의 행동 5가지. 오늘 탑5를 준비해봤는데요. 여자들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굉장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좀 자주 웃는다. 그녀가 날 보고 웃었어. 터치를 한다. 오늘 왜 내 어깨를 만졌지? 혹은 또 자주 연락을 한다. 이런 곳에서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썸을 타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착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여자들의 행동이 나를 착각하게 하는가, 그 5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4위, 가벼운 스킨십. 나한테 호감? 이제 여자분들이 웃으면서 어깨 툭 치고, 또 손도 가끔 이렇게 잡을 때 있고, 또 무릎 살짝 이렇게 치고. 이게 내 얘기인가요? 이런 터치 하나에 남자들은 이거 썸인데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성은 친밀함이나 위로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호감과 스킨십은 언제나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스킨십은 친절이지 사귀자는 신호가 아닙니다. 물론 대단히 헛갈리실 거예요. 이건 장난 아니지 이거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집 문화 자체가 되게 친근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워낙 저희 앞에서도 포옹 지금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빠랑 저희도 그렇고 아직도 나이 있어도 막 아빠 사랑해요 표현도 잘하고, 자매들끼리도 굉장히 스킨십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회에 나와서도 진짜 기본적으로 허그를 많이 하고 막 반가우면 비비고 막 이랬었거든. 톡톡 두드려주고 그랬더니 오해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나이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냥 이모가 그러려니 엄마가 그러려니 이런 단계가 됐습니다만, 비슷한 또래에서는 오해할 수 충분히 있지. 아니 그렇잖아. 아니 왜 만져? 만질 수 있지, 뭘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깨 툭. 나 좋아. 어깨 툭 손 터치까지는 그렇다 쳐. 아니, 무릎을 왜 만져? 무릎 만지면 이거 나 호감 있는 거지. 아니 무릎을 이렇게 만진대? 그냥 이렇게 툭 친다는 거지. 그 무릎을 왜 치냐고요? 다른데 칠 때 무릎 치다가 잘못 치면 어떡하려고? 아니 거리가 좀 있잖아요. 아니죠. 무릎이랑 가까울 수도 있죠. 어떻게 좀 가깝긴 하다. 제가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무릎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것도 눈치로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는 게, 진짜 약간 이렇게 지그시 누른다든가 손에서 좀 약간 이렇게 누른다든가, 그런 친밀하지 않게 그냥 툭 칠 수 있는 거잖아, 어디든. 난 심지어 엉덩이도 한번 이렇게 때려주기도 하는데, 물론 저는 진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는 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긴 하는데, 아마 조금 어리신 분들은 여자분이 그렇게 쉽진 않을 거야, 그 스킨십 자체가. 넌 어떻게 생각해? 근데 저는 저렇게 터치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관심을 달라고 하는 거라고. 네, 그런 표현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잘 안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저런다는 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 나는 그러니까. 그치. 남자들은 오해할 수 있지. 맞아요. 특히 아저씨들은 완전 환장하거든. 그래. 오해 완전 100% 오해하거든. 그러니까 성향 차이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지. 이 여자 자체가 그냥 원래 저런 걸 좋아하는 친구인가? 누구한테나 저러나? 저런다고 가서 무턱대고 나 너 좋아해 이러지 말라는 절대 거죠? 안 되지. 진짜 큰일 나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되고 느껴봐야 이번엔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경험이 쌓여갈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호감 있다고 100% 생각하지 마셔라.
제 4위였습니다. 제 5위, 연애 고민 털어놓으면 썸이다? 여자가 자기 연애사를 털어놓으면 남자들은 날 떠보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믿고 친구로서 털어놓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상담받았다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고민 상담하는 거는 신뢰가 쌓였다는 거지 썸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저희가 지금 순위를 소개함에 있어서 야, 저런 거를 이렇게 헷갈리시는 뭐 남자가 어딨냐 이러실 텐데, 저희는 좀 중년 프로잖아요. 아직도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못소린 분들이나 그리고 또 연애를 또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3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3위는 비언어 신호가 안 맞을 때, 말투는 굉장히 쿨하고 또 옷은 섹시하고 표정은 무심할 때 남자들은 혼란스러워하죠. 헷갈려, 이거 유혹이야 뭐야? 이거를 신호 혼합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오해의 전형적인 조건이랍니다. 헷갈린다고 다 기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까딱하면 바보 될 수 있는 요건들인데, 사실 그렇지, 이거를 누가 어떻게, 야 이게 뭐 수학이라서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아닌 이상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도 사실 단둘이 만나는데. 네. 근데 물론 이 여자가 내 앞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만났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말을 꼭 합니다. 미리. 네. 미리 싹을 그냥 집 밟는군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지, 중간중간. 진짜 제가 워낙에 막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얘기를 하고 사고도 뭐 튀어 있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또 그렇진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다. 하지만 제 경우에 진짜로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싶잖아? 그러면 또 이렇게 너무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누나 같은 사람도? 누나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잖아? 복장이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오늘 제 복장이나 뭐 방송 중에 하는 복장은 무대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피스룩이지. 무대복. 오늘 이제 일하러 간다 하고 입는, 뭐 그때그때 따라서 맞게 입는 건데, 평소에 이런 옷 입고 다니면 너무 힘들지, 불편하죠, 사실.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너무 적나라하게 날 잡아잡수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게 안 입게 되더라고. 지향하게 된다? 네,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럿이 모일 때는 뭐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뭐 그런 분위기, 뭐 오늘 클럽을 간다 이럴 때는 분위기에 맞게 입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단둘이 만날 때는 안 그렇더라, 저 같은 사람들. 저 헷갈린다고 다 기회는 아닙니다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이거는 오늘 내내 생각하셔야 돼요. 헷갈린다고 썸이야? 나를 좋아하나? 기회는 아니나?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끝날 때까지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다음 순위. 네. 볼빨간 중년의 토끼 하드레빗입니다. 성인 제품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나이에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우신가요? 딱 한 번 하드레빗에 오셔서 구경하시고 용기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인간이 흉내낼 수 없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신세계와 새로운 천국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실제 재구매율도 40에서 50% 될 만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다른데 더 큰 즐거움을 얻는 곳이 하드레빗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화된 하드레빗 남녀 전문 MD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담뿐 아니라 각종 성고민 상담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드레빗은 네이버에서는 하드레빗을 검색 후 나무위키나 하드레빗 공식 블로그를 이용해 주시고, 구글에서는 꼭 하드레빗.com으로 검색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 PD님도 재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가신다고. 네, 그냥 후기 구경하는 게 재밌어요. 네네. 후기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샀다고. 이러다 보면 또 하나 더. 그럼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나 둘씩. 저도 그 반려가전, 하드레빗에서 구매한 가전만 따로 보관하는 장이 있을 정도예요. 조그만 옷장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죠. 후기 보는 재미가 있어서 한번 있죠? 가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처음이 어렵지 한번 발을 들이시면 정말 손쉽고 재밌게 소통하실 수 있다. 가서 보시다 보면
되게 흥미가는 제품도 많고 또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러면 MD분하고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가 열릴 거고요. 부부관계가 혹시 연인관계가 이제쯤은 좀 권태롭다 하시는 분들 적극 사용 권장드립니다. 하드랩시였습니다. 2위, 노출 있는 옷은 유혹이다. 아까 앞에도 3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짧은 치마, 민소매, 타이트한 옷 남자들은 자꾸 날 유혹하나?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외모 단서 착각입니다. 여자는 그냥 자기 스타일 편한 옷을 입은 것일 뿐이에요. 즉, 그 옷은 당신을 위해 입은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해 입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굉장히 좀 등도 이렇게 파이고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이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입은 옷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이 확실하죠. 그런데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만나시면서 이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나만 보라고 입은 옷은 아니겠지 당연히.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맥락을 짚으시고요. 좀 상황을 보세요. 저 여자가 어떤 스타일인가, 평소에 입는 옷이 어떠한가, 오늘만 특별히 나와 식사 중에만 그런가, 이런 거를 조금 보실 수 있는 이 센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센스요? 연애 센스. 네, 그 촉이 조금 있어야 무조건 다 막 이렇게 책으로 공부하듯이 해가지고 신호. 그래가지고 당장 고백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말하지 마세요. 이거 됐어요. 하다 보니까 네. 총각이고 싶습니다. 고백 안 해도 고백 안 할 테니까 저런 새로운 걸 좀 공부를 하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기분 그립지. 고백 죽어도 안 할 거예요. 맞아. 고백 죽어도 안 할 건데 저렇게 재밌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분마저도 느끼고 싶은 게 사실 중년들은 그치? 그럼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 PD가 지금 저기서 막 웃고 있는데 나중에 늙어봐라. 쟨 몰라 20대는. 꿈을 꾸는 순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도 드라마에 빠져서 항상 남자 주인공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꼭 나쁜 것 같진 않아. 다만 현실에서 오해해가지고. 현실에서 저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요.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1위 소개해 볼게요. 1위, 친절하거나 웃는 여자는 날 좋아한다. 저 진짜 잘 웃는데 큰일 났네요. 예. 여자가 자주 웃거나 친절하면 남자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건 진화적 편향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남성은 성적 신호를 과잉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험에선 짧은 대화만으로 쟤 나 좋아하네? 라고 착각하는 남자가 대부분이었죠. 그냥 웃은 거예요. 당신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거 너무 뼈 아프네요. 워낙 잘 웃는 여자였던 겁니다. 당신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이걸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되는데, 물론 이런 생각들을 너무 머리에 둔 나머지 어떤 신호를 보내도 난 아닐 거야 라고 마음을 닫아두기도 하죠. 그렇지만 과한 것보다는 조금 모자란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왜 상대에서 나 너 좋아해 라고 고백했을 때 만나도 늦지는 않으니까. 근데 네. 보통 여자들이 고백을 안 하니까 남자들이 이제 눈치를 봐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하긴도 그렇지. 근데 계속 나한테 친절해. 나한테 친절하고 막 자주 웃어줘. 그러면 남자는 100% 착각하지. 그러면 눈빛을 한번 보세요. 웃으면서 눈은 안 웃을 수 있어. 그리고 눈에 초점이 없다. 눈은 열라 땅 보고 있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왜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너무 재밌는데. 눈은 땅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땅을 보고 웃어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과장님, 카메라 보고 과장님, 이렇게. 이러면은 네. 아니다. 얼마든지 눈웃음 속으로 감출 수 있거든요, 과장님. 네. 그래서 제가 그 눈은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초점 없어요. 그래요? 이분과 눈만 마주치지 않으면 된다. 눈을 이런 봐라? 생각. 예. 저 대학교 때 우리 그때 학회장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뭘 샀지? 아무튼 노트 메모하기 좋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노트북 이런 거 없었으니까 해가지고 선배 너무 고생하시네 이렇게 써가지고 드렸는데 나 진짜 그 선배가 내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서 한참 고생했다는 말을 나중에 전해 들었어. 그리고 또 약간 다리가 불편하신 선배가 있었어. 근데 그 선배는 진짜 예쁘장하게 생기고 사람도 너무 좋은데 정말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챙겨드렸지. 근데 그 선배도 마음고생을 하셨다는 거야. 나중에 내가 전해 듣고 소문은 어떻게 나겠어. 저거 다 흘리고 다닌다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성도 했지만 내가 지나친 배려를 했나? 친절하게 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술 중반쯤인가는 뭐라고 그랬더라? 되게 싸가지 없다는 얘기도 들었어. 안 웃어가지고. 나도 이제 오해를 너무 하니까 뭐 운동을 하러 가도 웃지 않고 뭐 어딜 가자 그래도 뭐 뒤풀이 같은 것도 하나도 안 가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아,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저쪽에서 오해하는 것 같으면 또 아까 같은 멘트. 선배님 오늘 다 같이 뭐 식사하도록 해요. 라던가 정확하게 선을 지켜주는 어떤 멘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조금 더 친한 표현은 안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찾으시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뭐 이런 사연도 있었어. 저번에 우뚜밤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남녀 둘이 좋아 만났대. 그래서 숙소를 갔죠. 3번을 했대.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좋았고 세 번째는 싫어서 고소를 했대. 진짜? 진짜로. 별. 그런데 잡혀갔대. 왜냐하면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던 건 뭐냐면 여자가 너무 이상한 신년이다 하기 전에 이상한 을 요구했을 수 있잖아. 세 번째는 갑자기 싫다는데 했을 수 있고 그러면 여자는 너무너무 아프고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을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되게 아픈 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진짜 서로 간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물론 낭만이 너무 없는 시대인 것 같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세월의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래서 괜한 그 오해로 험한 일 당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이 분들 뭐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야 저런 걸 착각할 수 있어? 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이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 팁 5가지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호감 신호라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하라입니다. 이 여자 나 좋아하네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혹시 친절한 성격일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네. 제가 내내 말씀드렸죠? 오해하지 마시고 저 여자가 어떤 성격인가 어떤 성향인가를 좀 천천히 두고 살펴야 된다. 상대의 미소, 터치, 대화 스타일을 곧장 썸이라 생각하지 말고 행동이 늘 일관적인지 개인차인지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네. 관찰하다 보니까 다른 남자들한테 다 저런다. 친절하더라. 그러면 아니구나. 아닌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의 성향이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맥락을 보라. 같은 행동이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친절한 성격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했었죠. 심리학 용어로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대요. 개인 특성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 짓는 실수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신체 접촉 단순한 친밀일 수도 있다. 스킨십을 한다고 관계 발전 신호냐?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편안함과 개방성의 표현일 뿐이에요. 특히 문화적, 개인적 차이가 큰 영역이라서 물리적 거리만으로 감정 해석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거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죠?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입 다무시고요. 침울하겠어요. 예. 근데 저를 많이 본 친구들은 이제 이래요. 저 누나 말만 저러고 술자리에서는 결국 한참 말하다 안녕 그러고 가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리고 또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걸 이제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건 물론 오래 봐서도 그렇지만 서로 관심 있게 봤다면 알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요 역시도 마찬가지. 나한테 신체적으로 한다? 날 너무 좋아해? 이렇게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진짜 관심 있다면 직접적으로 소통하라. 나한테 관심 있나? 혼자 추측만 하지 말고 이 엄한 추측 제일 위험해요. 진지하게 대화하거나 감정의 확신을 요청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내가 너를 혹시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어? 뭐 이렇게 물으면은 오히려 관계에 신뢰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기선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가 나 좋아한다. 뭐야 새끼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뭐랄까? 이분이 너무 좀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 다짜고짜 가서 내가 착각하는 걸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너 날 좋아하는 걸까?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아유 좋아.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시면 안 되고 네. 뭐 그냥 가볍게 차 한잔 얘기하면서 사실 내 감정이 이러이러해.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나는 너한테서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넌 어때? 나 혼자 착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물어보셔야지. 제가 볼 때는 차 먹자는 약속부터 벌써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거면 거기서 마음을 접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끝날 건데 내가 왜요? 뭐 이렇게. 그렇게 내가 너랑 하면 왜 먹어? 이렇게. 딱 그러면 쉽지. 이건 거절이구나. 근데 그거를 또
또 무슨 사정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면 그 그러니까 그거는 큰일 납니다. 사실 누차 말씀드리면 어려워. 이 센스 촉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상대에서도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와서 물어보면 아니라 할지라도 되게 매정하게 얘기하진 않을 것이다. 거절도 배려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째 볼까요? 네, 연애 박사님. 자, 5번째, 상대의 거절은 존중하랍니다. 내 해석이 틀려서. 늙어가지고 그래요. 늙어가지고. 요즘 혀가 제대로 안 돌아. 이놈의 혀 쓴 지 너무 오래됐어요. 5번째, 상대의 거절은 존중하라. 내 해석이 틀렸다면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상대의 감정과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은 상대의 자율성과 감정 경계선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까 얼핏 말했잖아. 여자가 이제 싫은데 나 커피 안 마실 건데 이랬는데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다음번엔 다시 마실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딱 거절을 했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혼자 막 억울하고 분노하는 분. 나한테 분명히 신호를 줬는데 왜 저래?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야말로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하겠어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당연히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아니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집에 와서는 못 하나를 안 박어? 내가 이랬어. 그런 인테리어 쪽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일을 좋아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집에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건 내 착각이었고, 뭐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나랑도 뭐 여행 다니고 막 활동적이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야. 친구도 그냥 그 친구들만 만나. 그러니까 그건 내 착각이었던 거야. 이 사람은 오히려 그냥 단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상대를 판단하고 착각하는 건 너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분노하고 화를 내시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남성은 진화적 이유로 호감을 놓치는 것보다 오해하는 게 낫다라는 전략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합리화죠? 그 근거는 EMT 이론에 따르면은 남성은 관심을 과대 해석하고 여성은 헌신 의지를 과소평가하는 인지적 편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좀 남녀 차이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 말이 되게 호감을 놓치는 것보다 오해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네. 진짜 끝장이다 우리. 호감을 놓치는 것보다 오해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100번 중에 한 번은 호감일 수도 있으니까 100번 중에 한 번 고백해서 결혼해서 종족 번식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남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냐. 어쨌든 내재적으로 나의 DNA를 퍼뜨리고 싶어 하니까 남자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은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행동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런 스타일로 서가지고 랭킹쇼를 진행해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까 피디님 막 이렇게 거의. 교수님 저기 연애 박사님 역시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소중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 저런 식 좀 지루하지 않게 자꾸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노력이다. 예쁘게 가상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더 좀 심쿵한 주제로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